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대부업 대출금리 하락, 부작용도 급증이라고 제가 게재를 했어요.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만큼 이득도 보지만 당연히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데이터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대부업 금리 인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정책 중 하나로 꼽아놨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실행이 됐었죠. 왜 이렇게 됐냐?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장점은 뭐냐? 바로 이 제2금융권 대출의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업은 제2금융권에서 더 밀려난 제3융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략 만약 여기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금리 인하로 이제 이자 경감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삶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피해피하면 정말 다 좋은데 단점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대부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당연히 땅 파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이윤이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자꾸 강제화해서 내리면 이제 자금력이 여유가 있는 대부업들만 살아남고 영세 대부업들은 이제 고사 위기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 대부업들이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고객을 가려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부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처럼 지급준비율로 돈을 뻥튀기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은 지급준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웠어요 잠깐. 지급준비율이 있기 때문에 만약 10%라고 치면 내가 10만원만 돈을 넣어놓으면 1000만원을 뻥튀기 해서 1000만원의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사회에. 근데 이 대부업은 이거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세 대부업들은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만약에 이제 고객이 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로 할게요. 고객이 와서 고객이 돈을 빌리고 싶은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업이 계속 돈이 쌓여있는 진짜 거대 대부업이면 그냥 빌려주는데, 영세 대부업들은 이 100만 원을 빌려주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일을 하는 대부업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조달금리라고 하는데, 대부업, 영세 대부업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 꼬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업까지 밀린 사람들은 신용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부실률이 있기 때문에 이 조달금리가 높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높은데 여기에서 또 내가 이윤도 챙겨야지, 보험까지 계산을 해야죠. 내가 언제든지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정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걸 대부업에서 30%로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이시면 근데 현실이 24%예요. 그러면 6%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대부업이나 이제 큰 대부업들이 이 6%의 갭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님을 가려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손님을 가려받으니까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이 거절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채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대부업의 가장 큰 핵심 사나머니 1인자 사나머니가 대출을 아예 안 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3개월 전이죠. 무려 지금도 대출 서비스가 잘 작동이 안 돼요. 이거 제가 또 설명을 했었거든요. 오른쪽 아이 보시면 바로 이거 카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제가 이거 관련된 내용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시면 눌러주세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가장 큰 사나머니조차 지금 대출 서비스를 끝낸 상황이에요. 그러니 영세는 어떻겠어요, 영세는. 그쵸. 영세는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이 나눠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산하대부가 1인자인데 2018년도 기준입니다. 1인자인데 지금 여기에서 못 해준대요. 그리고 2인자 아프로그룹, 이 러시안 캐시가 저축은행을 사면서 대부업을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정부랑. 그러니까 여기도 안 해요. 결국은 이 나머지 기업들이 이 대부업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비실비실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발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장점도 있는데 단점, 대부업의 단점, 지금 이제 그 최고 금리를 인하하니까 대부업에 뭐가 터지냐?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를 내용을 이제 바로 기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이제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 실태 조사를 했는데 결국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2014년도 이후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이용자도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러니 이게 뭔 얘기겠어요? 최고 금리를 이제 인하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면 매우 쉬워요. 이런 거를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전체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이 17조 3,487억 원으로 작년 6월 달에 비해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대부업의 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인 건 2014년도 이후 역대 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후로 대부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금리 인하가 가장 또 큰 핵심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 아프로 서비스 그룹, 이 러시안 캐시요. 그리고 웰컴 금융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요걸로 인해 가지고 대부업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영향이 갔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뭐 무작정 단점만 있냐라는 건 또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정리하자면 결국은 최고금리, 법정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당연히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게 단점인데 장점도 물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제가 아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점. 금융권의 평균 대출금리를 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강화할 수 있다. 더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 시중은행이 1금융권이고 2금융권이 여기잖아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근데 제3금융이라고 봐야 되는 게 대부업인데 대부업에서 금리를 지금 인하를 하니까 계속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은행은 얘기가 별로 없는 게 시중은행이랑 이 제2금융권이랑은 어마어마한 벽이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여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장점을 바로 이 신규 취급 기준금리랑 잔액 기준금리가 계속 15년 이때죠. 이때랑 18년 이때 막 차이가 많이 납니다. 27.6%가 평균이었는데 이제 21%까지 무려 6%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당연히 이자 경감 혜택을 받지만 소수 대부업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사채를 가시거나 죽을 맛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해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해피할 수 없다. 대부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거를 앞으로 정부가 품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 나를 포용을 하는 그런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부작용이 발생된다라는 거를 정부가 모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부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안 좋은 점들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품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세 대부업은 앞으로도 죽을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거대 대부업들이랑 그 다음에 정부가 이 역할을 도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영세 대부업들이 껴있기 때문에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뭐냐? P2P예요. 대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결론, 이 대부업 대출금리 하락, 이 하락이 부작용도 급증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점, 요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법정 최고금리가 강제적으로 인하가 되면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우리는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대부업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써 잔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뭘 개입을 하냐? 대부업에서조차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품어줄 거다라는 점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강제로 이 대부업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대부업과 이제 가운데 껴있다라는 거예요. 영세 대부업들이. 그래서 영세 대부업은 앞으로도 죽을 맛이 난다. 왜? 뭐 그 규모가 큰 데에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규모가 작고서 이제 뭐 안 되는 데는 이제 정부가 컨트롤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가운데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제가 진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튜브 매일 업로드 하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정보가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